특이했던 게 개발 중인 전투기를 더군다나 이제 외국에 장군을 태운다는 게 그것도 좀 특이했어요. KF-21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도 판매에 더 주력하고 있나 보다. 20년 전에 도입을 이제 했던 F-16 항공기 자체도 노화돼 있고 뒤떨어지는 성능이 있어요. KF-21이 더 오히려 더 선진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이다. 월간 디펜스 타임즈 발행인 안승범입니다. 이 밀리터리 관련 군사협진은 지금 올해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35년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이만 먹었고 뭐 해놓은 걸 사실 없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최근에 유튜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좋게들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15일 UAE 방공사령관이 방한했다고 합니다. KF-21 시승 비행도 했다고 하는데 수출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그 직책이 UAE 아랍에미리트의 그 공군 소속의 장군님이 오신 건데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방공사령관이라는 게 좀 특이했어요. 전투기 분야, 전투기를 이제 관리 운영 이제 지휘하는 어떤 장교가 올 줄 알았는데 장군이 방공사령관에 왔다고 해서 그것부터 좀 특이했고 물론 이제 우리 천궁2 관련된 지대공 미사일 관련돼서 이제 먼저 그게 알아봐야 되는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목적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온 김에 전투기를 이제 타보자. 근데 이게 특이했던 게 개발 중인 전투기를 더군다나 이제 외국에 장군을 태운다는 게 그것도 좀 특이했어요. 아니 보통 이제 완성된 전투기나 이제 생산되고 있는 전투기를 시승을 시키는데 그것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그러면 이게 이 정도로 아랍에미리트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도 판매, 공동개발, 지금 현재보다는 공동개발보다는 이제 판매에 더 주력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행사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었죠. 이 말씀 이제 주신 답변에 해드리면은 상당히 관심이 전례 없이 높아졌다. 방공사령관의 KF-21 평가 내용 및 탑승 후기가 있을까요? 단어를 거북한 단어를 쓰면은 이제 상투적인 얘기들이에요. 이게 단어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거 무시합니다. 왜냐면 이거 보통 이제 보도자료 기준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이 이렇게 밀리터리만 할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은 지워버리고 이제 핵심 얘기, 과연 이게 공동 개발이냐 수출이냐. 근데 지금 단계는 수출 단계에 적극적으로 이제 임하고 있는 단계로 진입하는 걸로 좀 판단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핵심 부분을 이제 눈여겨보기 시작한 거죠. 방안은 잘 했고 태운 거는 좀 어떤 무사히 이렇게 태워서 이제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호평을 하겠죠. 우리가 이제 볼 수 없는 그 후방서에 타면은 또 뭐 계기판인지 전자식 계기판을 다 본다는지 나름대로 본군 소속이니까 전투기 병가로 들어가서 아마 방공사령관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양력이나 경력을 안 본 상태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투기 조종사 출신이었나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었죠. 기존에 자기네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보다는 계기판, 조종소의 전자식 계기판이 뭐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겠다. 그걸 좀 파악을 하고 간 거. 그러면 당연히 이제 본국에 돌아가서 관계 장군들이나 장교들하고 회의하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겠죠. 기존에 미국제 20년 전에 도입을 이제 했던 미국제 F-16 블록 60이라고 있어요. 가장 최초의 A사 레이더를 장착한 F-16이죠. 근데 지금 그게 이제 노화, 항공기 자체도 노화돼 있고 시대에 이제 좀 개량을 안 했기 때문에 1세대 A사 레이더를 장착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출되고 있는 미국에서 F-16V보다는 좀 뒤떨어지는 성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차이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F-16V를 또 사는 것보다는 KF-21이 더 오히려 더 선진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관심을 이제 보이고 또 평가를 가서 자체적인 평가를 이제 하고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과거 UAE가 인리 분담금을 대신 낼 테니 KF-21 공동개발하자라는 말을 할 정도로 KF-21에 많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KF-21 공동개발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근데 그게 이제 양국 간에 인도네시아하고 한국의 이제 계약 그 여러 가지 조건 사항들이 있고 단계별로 이제 이 블록 1, 2 다 단계별로 이제 이게 상대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바로 이렇게 공동 개발을 진행 못하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예상하건대 이제 블록 3 새로 이제 40KF-11을 발전시킨 그런 단계에서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 서로 이제 얘기 자체가 잘 되면은 다른 나라 상관없이 이제 합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블록 2 기준에서 도입을 하는 거를 지금 추진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기로. 그래서 공동개발은 작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좀 예상을 하거나 짐작하는 단계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이런 여러 가지 방송에서. 근데 지금 이제 해가 바뀌면서 방안도 했고 해당되는 이제 사령관이 그래서 현재 파악된 거는 이제 직도입하는 거. 근데 이제 다만 직도입을 하더라도 이제 자기네 공장, 자국 내에서 공장 설립해서 어떤 최소한의 그 조립하는 기술이라든지 일단 배워야 되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면허 생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블록 2 기준으로 해서 규모는 아마 80대 이상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80대라는 거는 이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제 F-16 그 블록 60을 1대1 대처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추가를 한다든지 하면은 100대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시장은 일단 열린 거고 수출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단축을 해서 우리가 이제 합의에 계약에 이르느냐.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은 인도네시아를 이제 자연스럽게 좀 대체할 수 있는 뭐 퇴출이란 말보다는 어떤 손해 보는 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야 된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또 인도네시아하고 이제 공동 개발 형식을 묶여 있고 돈을 못 받았고 다 돈을 일종의 속된 말로 떼이고 있는데 못 받고 있어서 전체 개발비 그다음에 뭐 운영 유지비가 좀 상승이 되는 요인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아랍에미리트가 일단 제일 먼저 대체해 준다면은 뭐 우리가 좀 손해 보는 게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48대 면허 생산을 과연 가장 기본적인 면허 생산을 이제 할지 안 할지를 최종 결정을 또 해줘야 돼요. 현 정부에서의 방사청장은 그걸 어떻게든지 붙잡고 있으려고 하죠. 대부분의 이 KF11에 관심들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퇴출시켜라. 필요 없다. 뭐 볼장 다 봤다.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재작년이나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그렇게 좀 안 했고 좀 시간을 두고 보자고 했는데 2025년 이제 4월 기준은 저도 퇴출을 시키는 게 답이다. 그리고 이제 다행히도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그 정도의 분량 물건을 살 수 있는 숫자를 살 수 있는 이제 어떤 국가로서 등장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제 뭐 다음 정부에서도 들었자마자 새로운 방사청장이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를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받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면허 생산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 중반기 이후에는 하반기에는 어느 형태로든지 결정이 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더 이상 기다리기는 어렵고, 최근에 뉴스가 의아한 게 인도네시아 공군이 이제 전력이 보잘것없어요. 왜냐하면 전투기가 100대 미만이에요. 90여 대거든요. 그러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다 그런 이제 형편에 놓여 있는데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규모가 얼마 안 되는 공군력에서 라팔을 또 주문했는데 또 주문하겠다고 추가로 대부분의 전투기를 라팔로 주력기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 숫자를 합하면 90여 대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8대 플러스 48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과연 이게 우리 KF-11 면허 생산은 과연 할 수 있을까? 자기들의 어떤 규모, 공군력의 규모로 봤을 때는 100대 이상의 전투기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운영비가 없거든요. 경제 규모도 그렇고. 근데 흔히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데, 이 시중에서 외교, 경제, 이걸 이제 다 묶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뭐 발전, 잠재, 뭐 잠재국이, 아직 그 말들 얘기하십시오. 뭐 브라질도 얘기하는데, 그런 거 안 맞아요. 그건 군사력 문제, 국방 문제하고 결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라 미래를 보고서 뭐 상투적인 어떤 경제에서 얘기하는데, 이번에 딱 현상을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드려서, 라팔 전투기를 뭐 90대 가까이 보유하게 되면, KF-11도 사실상 물건화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전투기로 생각하는 게 또 손에서 만지작거리는 게 뭐 튀르키예 칸. 그 다음에 또 다시 얘기 나온 게 뭐 미국이 또 호응도 해요. F-15EX. 그럼 벌써 자기들이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8개에다 공동 개발하자 이런 나라들이 벌써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KF-11의 입지 뭐 서로가 사실상 뭐 지금은 이제 뭐 제로 단계로 가지 않나. 물론 최종 어떤 행정 업무적으로 해당되는 청에서 전부 다 최종 확인 다 상담을 해야 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는 거 보고 있고, 공식적인 거는 이제 해당되는 방사청에서 이제 연말까지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UAE와의 다목적 수송기 MCX 공동 개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물건 나왔습니다. 그쪽에서 관심사가 방사청하고 좀 뭐가 있었어요. 이견이. 그래서 방사청이 경고까지 보냈대요. 해당되는 뭐 카이나 해당되는 아랍에미리트 담당 그쪽에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항상 이 관청들은 내가 하고 있는 거 니들이 먼저 얘기하지 마. 공무원들이 아주 원래 그 스타일이에요. 그 시대에 상관없이. 특히 방사청이 내가 하는데 니들이 뭔데 벌써 앞서가는 얘기를 해. 내가 다 만들어줄게. 다 주물러줄게. 그러다가 이제 경고가 나왔죠. 마찰거 이제 언론 플레이하고 한다는 식으로 했더니 현재는 멈춰 있어요. 그 해당되는 공동개발은 그 형식은 멈춰 있고, 다만 이제 카이가 그래도 이제 삼성하고 쉐어부터 중형 여객기부터 이제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카이로 넘어오면서 그런 대형 플랫폼을 언젠가 해야 되겠다 해서 자체 어떤 그 탐색 개발은 이제 어떻게 자체적으로 하는, 외부에 소리 소문 없이 자기 내부에 해당 부서가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기본 설계 방향이라든지 관련 기술들 그렇게 해서 탐색 개발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이 올해 서울 아덱스 때 10월 달에 아마 이 MCX는 뭐 그렇게 얘기 안 나올 거예요. 올해는 이제 카이의 항공방산 전시회 때 제가 볼 때는 뭐 큰 게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정부의 형태가 과도기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되게 어수선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면은 여전히 그게 이제 진행되는 거죠. 어수선한 게. 그래서 이슈를 맞추기, 어떤 방사청의 어떤 같이 이렇게 말을 맞춰서 어떤 아이템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놓기는 어렵지 않을까. 특별한 게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그냥 전시하던 걸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MCX도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오용은 전시되는데 가서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하고 있어요. 이 정도. 특별하게 막 예전처럼 23년 아데트처럼 막 부풀려서 얘기 못 할 거예요. 여러 가지 그림도 안 보일 거고, 영상도 안 들어갈 거고. 그래서 별로 전망은 그렇게 활발한 건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도 5,6세대 전투기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사우디의 KF-21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랍에미리트가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은 사우디는 이제 어떤 국가 어떤 석유를 팔아서 어떤 국방비를 이제 마련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뭐 10년 이상은 이제 그런 거 국가 수출
석유 수출에 대한 게 이제 뭐 보장은 되니까 뭐 그 이상은 2050년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국방비 확보가 되고 있고 전투기 꼭 필요한 전투기를 규모 있게 뭐 유로파이터 타이프라든지 그래서 4세대에서 4.5세대죠. 뭐 레이더 탑재에 따라서 그래서 그 물건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라팔도 관심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건 이제 유럽 전투기고 그리고 이제 미국제 전투기는 이제 뭐 F-15SA라고 전자주사식 뭐 레이더 뭐 탑재하기 시작한 전투기들은 이제 보유하고 훈련에 또 내보내고 있는데 뭐 유럽의 훈련이라든지 5세대가 없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원래 근본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때문에 팔 수가 없어요. 중동 지역에는 이스라엘 빼고는. 그리고 대신 이제 유럽으로 간 게 그나마 살아있는 사업이 GCAP, GCAP, 영국 주도. 물론 이제 이태리하고 일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현재 그 데몬스트레이트의 어떤 모급 비슷하게 이제 조립을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하고 있어요. 실물 비행기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해보는. 그래서 그 단계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 해당되는 영국의 방산 전시회라든지 일본의 방산 전시회가 조만간 있는데 거기서 지금 좀 더 발전된 얘기가 나오면서 사우디가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왔다. 뭐 돈이라도 제대로 낸다. 도입을 할 때 뭐 면허 생산을 좀 더 심화된 면허 생산 종류가 있으니까 라이센스가 자기도 항공 산업 기술을 뭐 이제 진입을 하고 싶으니까 좀 더 면허 생산에 대해서 아마 영국 주도로 이태리하고 뭐 면허 생산에 있던 그 단계를 좀 깊이 해주겠다 하니까 돈을 내라. 그런 얘기가 올해 이제 좀 진행될 거는 같아요. 그리고 실물 이제 어떤 거의 1대1 사이즈 모급이 이제 존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니까 조립하는 모습들은 다 이제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 그 행사장에서의 단순 모형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실현되는 모형들이 이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나마 사업이 미국을 제외하고 러시아, 중국 제외하고는 제대로 지금 5.5세대 이상을 평가하는 6세대라고 말을 하지만은 진행을 이제 차근차근 밟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거기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투트랙으로 5세대 이상, 뭐 지금 우리 4.5세대지만은 발전 가능성을 다 보여줬으니까 이것도 이제 도입을 지금 하고 싶은 이제 생각이 있죠. 근데 이제 전망들은 이제 하는 거죠. 전망을 하는 게 이쪽과 우리 이제 완성해서 양산 들어가는 것까지 다 이제 계속 봐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사우디도 중동 국가의 도입 배상국, 예상국의 첫 번째로 들어갈 수 있다. 뭐 1위든 2번이든 아랍에미리트가 이렇게 있고 지형상으로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 다만 이제 뭐 카타르, 오만, 뭐 바레인 뭐 쿠웨이트 이렇게 있는데 걔네들은 국가 규모도 적고 하는데 전투기에 관심이 많지만 그건 차후에 좀 다시 한번 전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봐서. 근데 우선적으로는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맞습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KF-21의 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아랍에미리트 말씀 앞에 드렸지만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미국이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엔진을 이제 뭐 35년도 이후에 40년대 국산 전투기 엔진이 나온다고 하지만은 지금 그 전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은 엔진 때문에 결국에는 블록2 이상은 또 독자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수출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어떤 그 손해보는 걸 좀 커버를 하려면은 보완을 하려면 이렇게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의 수출 세일즈를 또 적극적으로 다 면허 생산 종류는 다 이렇게 다 유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뭔 상관이 있냐고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엔진은 다 미국제입니다. 항상 국방과학연구소나 해당되는 그 제작하는 업체들은 얘기 안 합니다. 다 감춥니다. 이게 좋은 사례가 육군의 K1 전차가 이제서야 얘기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뭐 얘기도 면담 취재도 했지만은 K1 전차 면허 생산이에요. 그냥 라이센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그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얘기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비공식적인 항상 뭐 어떤 공무원들 아니면 관청 사람들이 협의하는 게 따로 있죠. 우리 일반인들하고 상관없이. 뭐 언론에 안 나오고 그 단계에서 이제 뭐 좀 통제받는 게 없잖아요.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미국은 이슬람 국가들을 근본적으로 다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를 나눌 때 싫어하는 나라, 과격한 나라냐, 아니면 과격하지 않은 나라냐. 근데 분리를 해요. 근데 결국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튀르키예가 전투기 사업에서 F-35 사업에서 지금까지 속을 새기고 있고 오락가락하는 얘기.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또 유로파의 타이푼 안 주겠다고 가장 뭐 일주일 전에 뭐 이달의 기사가 있었고. 그래서 속색이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 나라가 무슨 나라냐? 과격한 이슬람이냐, 온건한 서방식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이슬람이냐 다 따져보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튀르키예하고 비슷하거든. 성향이 과격하지는 않지만은 근본적으로 못 믿겠어. 근데 종교는 이슬람이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싫어하는 거죠. 10여 년 전에 공동 개발은 이제 뭐 그 시절에는 또 미국이 오바마 정권 때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까? 좀 유연한 게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됐는데 지금은 이제 트럼프 시대 지금 좀 과격해지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국가 정책, 안보 정책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그다음 트럼프 다음 정권도 뭐 비슷해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독자 쪽으로 블록2 이상은 블록3도 물론 아랍에미리트가 돈 내서 들어오면 좋은데 과연 이제 미국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나올까? 그러면 또 우리가 독자 엔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완성돼서 생산되기 아주 그 애매한 시점에 놓을 텐데 그러니까 당분간은 한 10년에서 15년 동안은 미국의 어떤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해당되는 정권에 따라서 그게 지금 공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을 이제 미국도 봤으니까
일단 내보내고 이제 수출, 라이센스 생산 거의 주력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미국도 이익이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갈 수밖에 없잖아. 근데 블록3는 공동 개발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은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공동 개발 뭐 아랍에미리트 얘기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기 완전히 해가 바뀌면서 상황이 다 바뀌어가지고 환경 조건이 다 바뀌어서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기다려지는 거는 이제 4월 지금 현재 4월 기준으로 해서 5월 달에는 양산 1호기가 공개가 되긴 할 거예요. 근데 또 모르죠. 방산업계 특히 방위사업청이 이제 과도기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정부 관련돼서 조용히 지내자. 뭐 결정도 하지 말자. 진짜 이게 어제 그저께 이번 주부터 이제 현상이 일어났어요. 모든 거를 그냥 가만히 있죠. 근데 중간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KDDX라는 해군 사업을 4월 30일 날 통과를 땅땅땅 시키려는데 그게 이제 걸린 거죠. 하지 마. 기다려. 내가 일종의 이제 얘기가 내가 간 다음에 내가 알아서 해볼 테니까 이제 뭐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할 테니까 너 하지 마. 제동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씨가 이제 이렇게 살아나니까 가만히 있자. 6월 달까지는 어떤 그런 진행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행사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양산 1호기 보여주는 행사를 조촐하게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게 5월 달이면 또 과도기잖아요. 그냥 정치적으로. 6월 달에 누가 들었으면은 거기에 관련된 또 그 행정 공무원이나 또 그쪽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하고 달리 뭐 급하게 뭐 줄을 댄다든지.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실적으로 가져가야 되거든. 내가 이거 다 관리해가지고 지금 잘 만들어진 거야. 보도자료 뿌려. 이게 내가 써먹어야 돼. 그런 게 있거든. 이 공무원 세계는. 시적이 아니라 양산 1호기죠. 그것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빨리 나와야 돼요. 전 세계에 공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아랍에미리트가 도입이죠. 투자가 아니라 전에 투자겠지만 도입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 50% 이상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올해 이제 본격적인 여름 되기 전에 좀 그런 문제도 좀 이제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항상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26년도 말에 12월 달에 이제 양산기가 이제 공군에 인도된 게 이제 2대 정도는 또 보고 있는데, 뭐 LH가 결국 뭐 2대가 아니 1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급하게들 이제 행사 뭐 해가지고 자기들 그 실적을 과시해야 되니까 아주 전통적으로 더 심화됐죠. 그래서 2026년 12월까지는 또 기다리는 이제 시간이 또 있는 거죠. 1년 반.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세월을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해요. 양산 기체가 부대에 배치되는 게 그래야 이제 본격적인 수출 상담을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설왕설래하는 항상 상담이 아쉬운 쪽에서 방위사업청 주도해서 국방부죠. 사천에 이제 그렇게 손님도 모셔서 보여주거나 태우는 거 정도는 이제 뭐 몇 건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K 방산 무기들이 중동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수출 현황을 알려주신다면요? 근데 너무 그것들을 과장되게 얘기하고 다 주식 관련됐어요. 업체들. 과장되게 얘기하고 아니면 불협화음을 보이죠. 뭐 천국2 같은 게 시스템 혼자 다 LG 넥슨이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도 하나 계열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관련되니까 서로 이제 뭐 싸움이 좀 있고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나쁜 점이고, 그리고 나라를 얘기할 때 마치 중동의 그 땅덩어리를 보시면은 중동만 이렇게 있고 이쪽은 없고 저쪽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로 넘어가는 성향이 거의 비슷해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의 그 스타일, 국가 성향이 온거라든지 뭐 과격한 거는 많이 사라졌죠. 과격한 나라들은 다 지금 다 눌렀어.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다 이렇게 다 눌러 성공한 거죠. 오랜 기간에. 그래서 이제 그 과격한 나라는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그게 이제 뭐 이집트가 있고 그 이제 그것도 일종의 북아프리카인데 중동에 또 걸쳐 있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단적으로 이제 중동 시장을 확보된 거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제 이집트 자주 팔았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나라는 돈도 없는 건 또 아닌데 군사력이 땅도 그렇고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과연 중동 시장을 다 포함시켜서 얘기해야 되나. 그냥 나라로 얘기해야 되지. 그냥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거를 중동 시장 K방산 얘기하면 좀 과장된 얘기다. 한 예를 들어서 그러면 K방산 왜 쿠웨이트는 그렇게 본격적으로 못 들어갑니까? 나는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쿠웨이트 육군의 자주포, 중국제 자주포 걸프전 끝나고 사준 거. 그거 왜 대체 못해요? 영업 세일즈 들어와서 그거 밀어내고 그것도 쿠웨이트 육군에서는 또 30년 쓴 자주포이기 때문에 밀어내고 우리 K9 파였으면 좋겠는데 못 팔잖아요. 아직 좋은 소식 못 들었잖아요. 그다음에 뭐 상담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안 들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기준했을 때는 중동 시장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그냥 나라로 얘기해야지. 나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뭐 이집트 잘 되고 있다. 앞으로 발전성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중동 시장에는 표현은 좀 더 포장되고 과장된 거다. 다들 아시다시피 뭐 자주포 그리고 이제 뭐 미사일 쪽이죠. 뭐 천궁2라든지 뭐 그 전에 후티 그쪽에 예멘 전쟁 때문에 먼저 시작된 그 지금의 예멘 전쟁 그 후티 전쟁 말고 그 전에 그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뭐 그쪽에 다국정군이라 해서 들어갔으니까 그때 뭐 형공 미사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다음 단계 천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천궁2 이렇게 이어지는 거니까 다 이렇게 투발수단
근데 아직 전차라든지 K2 전차라든지 전투기는 아직 그 전이죠. 홍보는 잘 되고 있는데. 그리고 해당되는 국가 아랍에미리트의 방산 전시회 항공 에어쇼 경유제로 열리는 데서는 이제 항상 돈을 써가면서 출품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 국가들의 어떤 그 뭐 오만, 카타르 뭐 이런 나라들에서는 뭐 특히 쿠웨이트, 뭐 바레인은 뭐 저거 아직 뭐 도시국가지만은 또 그래도 뭐 미국 무기를 또 사는 편이니까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뭐 총기가 판매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소소한 것도 작은 것들이 있는데 그냥 굵직한 것들은 아직 그런 주변 국가들이 검토만 하다가 이렇게 손을 놓는 경우, 이렇게 멈추는 경우. 오만도 2017년 기준으로 K2 전차 제일 먼저 관심 가졌는데 돈이 자기들이 국방비 써야 될 게 우선 순위가 있기 때문에 바꿨죠. 이건 나중에 전차는. 그러다가 이제 현대로템이 망할 뻔했어요. 해외 수출도 안 돼. 국내 뭐 양산, 전차 양산이 3차, 4차가 안 되니까 망할 뻔하다가 폴란드 수출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장돼서 주식을 올리려고 뭐 이렇게 뭐 중동재개를 하지 마시고 나라로 얘기하고 유럽 시장 딱 폴란드 하나잖아요. 지금 완성된 거. 그것도 100% 완성된 게 아니고 여기 이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 방사 수출을 잘 되고 있다. 진입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뭐 동유럽 시장 다 먹은 것처럼. 그럼 동유럽 시장에서 또 우리 K방산에 대해서 적극성이 좀 떨어진 나라가 불가리아.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또 앞에 중동 중에서 쿠웨이트 얘기하듯이 그렇게 아직도 여러인 국가들이 있는데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대로 세일즈가 안 되고 관심을 덜 보이거나 안 보이고 있고 예산 배정을 이런 데 하지 않는 나라. 물론 이제 미국제 무기는 이제 하고 있죠. 쿠웨이트나 불가리아. 세세하게 나눠야 되는 건데 그건 덜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뭐 업체도 업체지만은 방위사업청도 그렇고 하여튼 이 주식 관련돼서는 너무 이게 K방산을 갖다 써먹고 있지 않나. 결과적으로는 특정 업체가 무슨 뭐 유상증자 이런 얘기가 결국 나오고. 그래서 별로 제가 그 시장은 잘 모르지만은 제발 K방산까지 이렇게 뭐 섞어찌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국가들이 K방산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앞서 오만 얘기 말씀드렸는데 2015, 16년도. 2015년도면은 폴란드도 포함돼요. 폴란드가 우리 K9 자주포 차체를 가져와서 지금 크랩이라는 걸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부작용이 이제 단적인 일인데 부작용으로 그렇게 가져가서 영국의 포탑에다가 한국의 차체를 해서 결합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주포에 대한 기술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하고 이제 폴란드가 전체적으로 거래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주포에 대해서는 현재 K9A1 기준으로 뭐 자주포 기술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A2나 A3 모르겠는데 또 이제 발전된 거니까 사거리도 들어가고. 그래서 현재 K9A1 자주포의 기술 이전보다는 뭐 공장 자연에서 뭐 조립을 해서 주변국에 판매하는 뭐 K2 전차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있죠. 전차는 또 폴란드가 기술이 없어서 우리한테 뭐 다 받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방산 수출이 잘못하면은 처음에 판매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 기술을 뺏겨가지고 나중에 우리 그러니까 시장이 없어요. 그 해당되는 무기에 대한 뭐 K2 전차 현재 기본령이죠. K9A1 된 기술을 다 주면은 판매 확산이 과연 더 될까?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유럽이나 미국이 특히 서유럽이 그렇기 때문에 80년대 말부터 개량형 아니면 수출 전용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야 설계를 하고 이제 제품을 내놓는데, 우리도 결국에는 K방산은 현재의 그 제품을 FA50이나 기본형이죠. 물론 이제 블록 20이 나오지만은 그 다음 단계의 물건을, 새로운 물건을 또 개발하거나 내놔야 돼요. 안 그러면 기존에 판매는 옵셋, 절충격을 해서 이미 다 조회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팔기가 어려운 시기가 와요. 조만간. 그래서 다음 상품은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경제 상품 원리가 똑같은데 자꾸 개발해서 넘어가고 기술의 어떤 성숙도라든지 어떤 단계가 고성능으로 넘어가야만 판매가 또 돼요. 신규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 후속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K방산의 어떤 좀 취해 있거든요. 2022년 그 폴란드 수출이 터지면서 관련된 FA50, K9 자주포, K2 전차 협력업체, 그러니까 큰 협력업체가 있고 작은 협력업체가 많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서야 그 회사의 어떤 재정이 좀 좋아져가지고 뭐 좀 이렇게 좀 전과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2022년 중반 이후부터요. 2, 3, 4, 5 만 3년 어떤 우리 K방산 국내 방산업체들이 창원 중심으로 이제서야 좀 숨이라도 좀 쉬고 있는 단계. 그럼 이걸 지속시키려면은 폴란드 지금 약속받은 옵션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30년, 2030년 끝나요. 잘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뭘 팔 거냐 이거죠. 그거 또 안 살 거라고. 똑같은 물건을. 그래서 그 생각을 현재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다음 단계는 항상 서유럽이 했던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금에 취해 있다는 거죠. K방산이.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중동 국가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K방산의 요소는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이제 뭐 투발수단, 전차보다는 이렇게 원거리 투발수단인 K9 자주포하고 이제 천무는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판매가. 그 부분이 이제 자기들의 상당히 이제 만족하는 거고, K2 전차에 대한 평가는 그냥 폴란드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워낙 거기도 이제 복잡한 전차 도입할 때 도입사가 복잡한데 그게 마치 뭐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아서 뭐 이렇게 판매가 됐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딱 한 개고 폴란드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당되는 제작업체 한 대로 되면 루마니아 지금 성사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고심하고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폴란드 물량이 이제 받쳐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전보다는 불안한 게 덜한데, 근데 포인트는 지금 현재 2차 지금 폴란드 수출 계약이 안 됐잖아요. 4월 현재. 근데 들리는 얘기는 어렵사리 5월 달에 될 거라는 얘기는 들려요. 다음 달에. 근데 또 이게 관계된 업체들이 또 있어요. 협력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기들 업무의 차질이 이제 또 준비해야 되는 소재를 준비하거나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 그 계획이 다 또 일그러져 갖고 5월 달에 이제 이게 성사가 돼도 이 재정비, 라인을 다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다, 힘들다. 이제 그런 이제 하소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K9 자주포만 잘 나가는 거죠. 전차도 지금 수습해야 될 게 지금 물량 이제 뭐 확보한 게 있다고 하지만은 또 재정비해야 되는 거, 그 라인 정비. 그게 지금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잘 나가는 거는 K9 자주포에 이어서 전부도 그렇고. 나머지 전차나 F-50은 또 F-50은 계량 문제가 지금 완성이 안 됐잖아요. 뭐 들리는 얘기도 없지만은 뭐 그러다가 뭐 되긴 하는데 뭐 1년 정도 지나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이렇게 호평을 지금 뭐 해준다기보다는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제 도입 예상할 수 있는 나라들은 F-50이나 K2를 지켜보고 있는, 관망을 하는 게 제가 그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과연 저게 제대로 될까? 서유럽이 저거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 서유럽 유명한 방산업체들이 그동안에 오랜 기간 저런 과정을 겪다가 망가진 사례가 많은데 과연 한국의 특정 업체 무기 분야가 제대로 성사가 잘 될까? 완성이 될까? 안 되길 바라는 것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좀 실제 업체들은 좀 불안불안하죠. 그냥 자주포만 안정적으로 아주 이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냉전 끝난 다음에 이렇게 제대로 된 자주포가 가성비 좋은 자주포가 사실 K9이 제일 탑이에요, 탑. 좀 비싸긴 하지만 뭐 성능은 좋은 거는 인정받는 건 이제 독일제 PZH2000. 사실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궤도식의 자주포에서. 여기서는 잡다구리한 속된 은어 쓰면은 잡다구리한 러시아제 더 잡다구리한 중국제 자주포는 빼고 얘기한 겁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건 수출 시장 나올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종류가 되게 많아요. 중국제도 엄청 많아요. 일단 빼고 얘기하면 서방 측 기준으로 했을 때는 K9의 가성비, 획득, 운영성이 제일 좋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거는. 예전에는 미국, 러시아, 유럽이 방산 강국이었지만 최근에는 한국의 방산 위상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요? 급선장했다고 이제 보고 있죠. 그리고 그놈의 대테러 전쟁이 이제 끝난 직후에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하여튼 이게 참 생각지 않게 21년도 8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죠. 아프가니스탄에서 급히 철수를 해요. 근데 뭐 속된 거 표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미국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언론에서는 마치 도망쳤다는 얘기를 하는데 도망친 게 아니라 두 가지예요. 지긋지긋한. 이게 미국은 얻을 게 없는데 진짜 빨리 버리고 싶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하다못해 뭐 병력, 탄약들 이게 엉뚱한 데서 그냥 계속 날려버리니까 지금부터는 그 당시 시점에서 봐도 21년도 8월 이후에 봐도 중국을 상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돈을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그냥 버리는 거였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거를 잘못된 그 지출, 아무런 자기 미국에 이익이 없는 거를 빨리 버리고 싶었는데 많이 그때 무던히 버텼죠.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인해서. 버리고 나온 상태에서는 어떤 뭐 미국 방산이 재래식 무기를 이제 좀 돌아는 봤는데 중국 때문에. 근데 이게 또 중국이 치고 나오는 게 미사일 쪽으로 고성능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스텔스 전투기 더 뭐 새로운 걸 만든다든지. 그래서 그걸 재정비를 이제 하려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K방산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그게 동시에 이제 다 맞물려 버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의 제품은 다들 아니까 그다음에 서유럽 제품도 다 아니까 대테러 전쟁 때 뭐 대규모 전쟁 대비한 무기들을 또 소홀히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뚝 쓴 거죠. K방산을. 그래서 진입을 이제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게 운이라는 게 하여튼 때가 중요한 게 잘 만났어요. 20년 동안 미련하게 어떤 우직한 소처럼 한반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무기 체계를 좀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빛을 보는 거죠. K방산은 이제 그들도 알아주는 뭐 서유럽과 이스라엘과 뭐 미국과 어떤 뭐 10대 방산국에 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뭐 9위를 하든 10위를 하든 그 정도로 됐다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 모든 게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때 그 다음은 준비해라. 잘 될 때. 대비로 미래를 더 생각해라. 경제계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다음 제품 지금 이제 아이디어 나온 것들, 뭐 제안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빨리 좀 자리 잡고 예산화 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준비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시간이 없다. 향후 한 5년 동안 다 준비해야 된다. 여기서 만족하면 이거를 끝이다. K방산은 인정을 받은 건 지금이다. 뭐 대한민국 경제가 뭐 최근에 언론 기사 보면은 이제 전부 다 깔아앉는다 이제 그런 것처럼 K방산도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해서 신제품 개발에 국가 예산이라든지 업체 예산이 다 만나서 투자가 돼서 2030년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아마 그때 가서는 10위가 아니라 한 뭐 6위, 7위까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숫자가 이제 줄어들면서.
지금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여기에 만족하면 안 돼요. 근데 업체들은 하도 그동안에 고생해서 그런지 여기서 자주법 빼고 나머지 업체들은 고생하기 있어서 그 돈 받아가지고 빚진 거지 갚기 바쁘더라고. 정신이 없더라고. 떼돈 벌어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배가 이제 불리니까 이제 뭐 이래요 진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나머지 업체들은 아직도 공손해요. 상대해보면.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붕붕 떠가지고.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앞으로도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K방산이 중동 외에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중동 지역은 또 말씀드리면 중복되고 지금 기대되는 거는 돈이 좀 숨겨놓은 돈이 있다고 하는 뭐 이집트 군부 자체 국방비가 또 돌려 쓰면 쓸 수 있다는 나라인데 이집트가 자주포 더 팔아야 되고 그다음에 FAO식 뭐 개량용 포함해서 대량 판매 이게 좀 단기적으로는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좀 이룰 수 있다, 계약을 할 수 있다, 그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북아프리카에 저는 이제 이집트가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가 우리한테 FAO 면허 생산을 하면은 뭐 옛날 튀르키예 사례처럼 튀르키예 F-16 면허 생산해서 주변국에 뭐 특정 나라에 팔았던 것처럼 또 튀니지, 옆에 나라 튀니지, 서방 국가죠, 친미 국가, 그 다음에 모로코. 물량을 더 좀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거점은 저는 이집트로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하고 좀 잘 좀 해보자.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는 좀 일단 잊어버리고 좀 정리 좀 하고. 현실적으로 이집트가 뭐 이랬다 저랬다는 인도네시아보다는 덜해요. 하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인도네시아보다는 좀 더 나아. 이 무기를 사고 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미리 알려준다든지 그런 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잘 이렇게 나오긴 해요. 이집트의 어떤 무기 획득 사업에 대해서는 인도네시아보다는 낫다. 그래서 거점은 그쪽으로 좀 더 폴란드에 이어서 이집트에 좀 뒀으면 좋겠다. 뭐 단기적이지만은 그 이후에는 또 모르겠고요. 뭐 KF-21은 과연 지금 아직도 의문이 가져갈까? 필요로 할 텐데 기존에 구형 F-16을 대체하려면 FA-50뿐만 아니라 KF-21도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가능성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쪽으로 봤을 때는 유럽 포함해서 중동,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오면은 오히려 이집트가 발전 가능성이 높다. 인도는 뭐 자주포에 국한될 것 같아요. 인도는 그 정도 투발수단, 지상 투발수단이고 동남아시아 공군력을 또 보면은 100대 미만이야 다 전투기들이. 결국에 이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빼고 인도 쪽 빼고 그러니까 미얀마를 넘어오면서부터 동남아시아인데 그러면 이제 동북아시아가 있잖아요. 이 동남아시아는 한 줌이에요. 100대 미만이야. 뭐 90대, 80대, 뭐 필리핀은 현재 전투기 12대. 돈이 없다는 얘기거든. 땅덩어리는 인도네시아가 엄청 큰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 뭐 무기를 조금씩 우리 거 사주더라도 대량 구매는 좀 어렵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전투기가 이 아시아에서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데가 대규모로 동북아시아, 대만, 중국, 일단 숫자상 북한, 대한민국, 일본 이쪽 이 5나라에서 몰려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공군력을 보면은 진짜 웃음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 동북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뭐 나토 얘기를 합니다. 저쪽이 나토니까 여기도 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절대 아니다. 도움 안 돼. 속만 새겨.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뭐 다른 이제 어떤 시사 얘기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얘기인데. 도움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허황된 얘기를 언론보다 자꾸 내놓는데 무슨 이 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나토는 동북아시아는 다 집중되어 있고 군사력이 그건 비현실적이고 수출도 마찬가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별로 가면 이제 필리핀 뭐 제가 얘기 자주 하는데 그건 이제 해당되는 나라 한 나라 가지고 집중 얘기한 거고 이 동남아시아가 과연 어떤 그 무기 수출 시장으로 성장이 많이 될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집트를 집중하는 게. 그다음에 이제 남미에는 이제 페루 얘기하는데 페루가 지금 또 전투기는 또 유럽제 산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게 좀 망가져 어그러져진 것 같고 뭔가 좀 엇나가고 있고 뭐 물론 이제 전차도 관심이 있고 해군 분야 수상 전투함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HD 현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잠수함인데 노후화된 잠수함 6척. 근데 지금 이제 그걸 유럽제 전투기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거 봐서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또 프랑스제나 독일제 사겠다고 난리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가장 최신 뉴스를 보면서 이집트가 오히려 낫겠다. 그래서 이유가 이집트를 이제 지금 대두시키는 이유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변화된 걸 얘기를 이제 하면서